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온비동매 콘서트 같이 저와 함께 강의를 하고 계시는 인동섭 교수님을 초대하게 됐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이렇게 5대 강역시로해서 공매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 임 교수님하고 이제 1부, 2부를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 스튜디오에 와서 함께 유튜브를 좀 촬영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우리 임 교수님 잠깐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도석 대표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경매 강의, 공매 강의를 꽤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박철호 교수님하고 인연이 돼서 유튜브 합방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같이 한번 즐겁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매 물건, 그리고 경매 물건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하거나 좀 우리가 권리 분석을 좀 요하는 물건들을 우리 함께 재밌게 한번 토의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물건이 이제 공매 물건인데, 이게 이제 유찰이 굉장히 많이 돼 있었던 물건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물건 내역부터 한번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물건 관리 번호를 같이 보시면 2024-0237-003번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요즘 그 성동구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마용성이 요즘 뜨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동구 행당동에 서울숲 더샵 아파트, 거기에 6층이 공매로 나와 있습니다. 네. 처분하는 방식은 매각하는 방식으로 나와 있고, 자산의 구분은 압류재산이 공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금이 체납돼서 나온 공매 물건이고요. 용도는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죠. 해당 물건이 오피스텔하고 주상복합이 이제 믹스가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 이제 아파트 물건이 공매로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대지 지분이 26.7제곱미터, 건물이 92.08제곱미터 정도 되는 물건이 감정가 16억 3천에 나왔다가 지금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에 나와 있냐면은 자그마치 6억 5천이게. 한 10억 싸네요, 현재. 그렇죠. 네. 하자 없이 낙찰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앉은 자리에서 네. 10억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물건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항상 우리가 물건을 볼 때 많이 유찰되는 물건들은 항상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아닌지 먼저 위치부터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도 보시면 한양대 그 역 뒤쪽에 있고요. 또 왕십리역하고도 굉장히 이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네요. 강북권에서 또 대표하는 거점이 될 수가 있는 역 중에 하나가 왕십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나중에 그 GTX 신호선에 대한 호재도 있고, 이 동북선도 나중에 왕십리역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무엇보다 이 교통의 호재하고 접근성이 참 좋은 아파트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 물건이죠. 이 서울숲 더샵 아파트는 투자를 하기는 좀 괜찮은 물건은 맞지만, 그 밑에 있는 상가들은 아직까지는 전혀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주상복합 물건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최근에 한번 가 보셨었나 보네요. 예전에 이제 엔터식스가 들어와 있었다가, 네. 엔터식스가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바람에 장기간 공실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상가들은 이 상권도 형성되기는 좀 쉽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네. 상가들은 좀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파트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차를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차 소음 없을까요, 여기? 기차 소음은 물론 있겠지만 5층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덜하겠죠. 호가는 한 중층 기준으로 했을 때 18억 정도 지금 나와 있어서 오늘 지금 촬영한 날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가 지금 6억 5,200인데 또 유찰이 더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4억 750만 원까지 현재 예상이 되어 있어서 현재 기준에도 10억 이상이고요. 14억까지 차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물건이 되는데, 자, 이 물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알려면 그렇죠. 이제 경매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서 권리 분석하시고, 공매는 재산 명세서를 보시면서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재산 명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차의 기일이 잡히게 되면은 그 이차의 기일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법원 경매도 물건 명세서 매각기 일주일 전에 보는 건데 재산 명세서도 이제 입찰 기간 일주일 전에 보도록 되어 있는 건데, 사실 경매나 공매나 압류재산 물건은 권리 분석하는 요령이 거의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등기일자를 보셔갖고 매수 기준 권리를 잡으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되시겠죠. 네, 지금 그래서 보면 전입 세대주가 노, 모 씨로 되어 있고요. 전입일자가 2021년도 3월 26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보면 현재 임차인 배분 요구 채권 신고 현황에는 신고된 사항이 없어요. 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진정 임차인인 경우도 있고,
또 소유자와 뭔가 친인척 관계로 무상으로 거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 정보는 없는 상태고 그 현황 조사 내용에 보면 세무 공무원이 현장 갔을 때 폐문부제로 이제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전입 세대만 확인한 상태고 아래쪽에 이제 배분 요구 채권 신고 현황을 보면 증권회사들이 지금 가압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검찰청에서 추징금이 들어와 있는 걸 보니까 네.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계시고 추징금까지 들어와 있는 사건이죠. 제가 이분을 압니다. 아시는 네. 분이세요?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 모 씨인데 네네. 혹시 주식 하세요? 저는 아쉽게도 주식을 안 하고 있는데요. 주식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라더견 주가 조작 사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너무 유명하시죠. 라더견 주가 조작 사건에 깊이 연루됐던 사람이었고요. 네. 이분이 의사였어요. 의사. 주모 씨가. 네네네. 이분이 얼마 전에 진행했었던 노원구 중계동의 상가 3건 그리고 트리마지 아파트 예 소유하고 있었던 분이었고요. 그 학원가에 있었는데 3개 호였는데 하나는 학원이었고 하나는 뭐 에스테틱, 하나는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을 현재 이 소유자가 직접 운영도 했던 건데 그 상가 3개호, 트리마지 1건, 그리고 여기 서울숲 더샵까지 거의 제가 감정가만 계산해 보니까 70억 정도 되거든요. 주가 조작 사건으로 연루가 되면서 약 70억에 달하는 자산이 다 없어지게 된 거죠. 되게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다시 등기부등본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성동세무서 47억 체납 때문에 현재 공매가 위임이 된 상태라서 이제 상가 뭐 아파트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 이제 전입 신고되어 있는 이 노 모 씨 이분 이제 전입일자가 어쨌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고 이제 배분 요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진정한 임차인이 맞다라고 하면은 저 보증금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증금 물어줘야 되는 사건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난해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경매나 공매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이런 사건이 조금 조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보증금 미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임차인들. 어떤 용감한 사람이 용감하게 도전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 대박. 너무 대박인데요. 그런데 나중에는 낙찰 받고 이번에 갔는데 이 사람이 진정한 보증금 있는 임차인이라면 추가로 이제 이수해야 되는 건데 이제 호가 기준 한 18억 기준 했을 때 과연 싸게 사는 거냐? 그럼 이수할 보증금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보증금 미상 임차인 조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게 만약에 담보대출이 됐었던 물건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근저당권 증권자들이랑 이렇게 탐문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정보 그치 있었죠. 요즘엔 그 개인 정보랑 아예 안 되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를 대상으로 탐문하는 거는 요즘 쉽지 않고 임차인을 직접 찾아가서 탐문을 해보는 건데 사실 그것도 시도해 어렵죠. 또 시도는 많이 했는데 정보를 얻은 적은 없거든요. 저는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되게 날카롭고 예민한 성향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안 알려줄 거고 아주 초창기 공매 그 매각이 공고됐을 때 빨리 찾아가면 이분들이 처음 이런 일을 이제 아직 많은 사람 보니까 덜 예민해. 호의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셨던 분도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미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잘 판단해야지. 우리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 이제 얼굴 보고 그냥 하면서 이렇게 진정성 있는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결코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무서가 입찰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좀 요거보다 조금 더 좀 어떤 근거를 좀 찾을 수 있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전세 실거래가 데이터를 찾아봐갖고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전세가 거래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무엇보다 같은 층수의 실거래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주 좋은 데이터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한번 네이버 부동산의 이제 그 국토부 실거래가를 이제 갖고 온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3월경 6층에 딱 있네요. 9억 5천에 9억 5천에 자 그러면 노 모 씨의 임차 보증이 이 9억 5천이 맞다면 이번에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시세가 18억 정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6억 5천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유찰돼서 다음 차수 8월 19일, 21일 주간에 5억 7천에 낙찰 받으면 15억 2천만 원. 사실 그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면 뭐 이제
호가 기준에서는 네, 좀 저렴한 금액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감안하고 대처해야 되는 물건이 아닌가. 이제 이런 영상 올리면 어떤 댓글 달리냐면요. 네. 이거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해야 될까요? 어쨌든 배분 요구를 안 한 이유는 그래서 거주하기 원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좀 직접 저렴하게 좀 낙찰받기 위해서 아마 안 했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물건을 이제 입찰하고자 뭐 눈독을 들이시는 분은 사실은 어떤 서면으로 확인된 정확한 정보 없이는 좀 불안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뭐 자료가 미리 열람하고 입찰할 수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수를 하셔야 되는 물건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억 가까이 가격이 떨어져서 나온 구매 물건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